그런데 4.3 사건이 뭐냐? 그러니까 거기에는 5월달에 창설이 됐고 제주도에서는 4월 3일자에 큰 폭동이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 폭동이라고 해서 제가 말할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정부도 아직 구성이 안 됐죠. 미 군정청에서 경비대에게 얘기를 해가지고 저 소탕을 해야 되겠는데 그 군정청 소관이니까 그런 과정에서 9월 15일자에 여수 14연대다가 우리 국방부에서 명령을 했어요. 그때는 이미 정부가 수립되면서 이승만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가지고 그러면 소탕을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명령이 떨어졌는데 14연대가 9월 14일 저녁에 그 명령을 받고 연대장 이하 참모들이 장교 21명, 중대장, 대대장 이런 거 21명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자, 우리가 제주도 소탕 사건이 있으니까 가야 되는데 국방부에서 명령이 떨어졌으니 우리가 가야 되는데 어떻게 작전을 세워서 이 박쥐산들을 소탕하느냐. 그렇게 회의를 하는데 그 당시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 14연대 안에 참 이거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상사한 사람이 있었어요. 상사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남반부 소위 이북에서 지령한 박헌영으로부터 지령받은 또 남한 일대의 군사 총책임자에게 지령받은 행동대장인데 이 상사가 광주 아주 갑부집 부잣집 아들인데 이 사람이 그동안에 고등교육도 받았고 그동안에 많은 교육을 받아가지고 아주 달변가요 선동가요 군중을 놓고 흔드는 이런 제주꾼이었다 이 말이야. 이 상사가 위에서 박헌영이부터 남반부 군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딱 받은 거예요. 어떻게? 내가 중심이 돼서 지금 14연대 간부들이 회유하고 있는데 몇 명인지 파악을 해가지고 무조건 사살해라. 무조건 사살해라 이거예요. 그 사살하고 그 다음에 너희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무기고도 탈출하고 여수 전체를 장악을 해라. 이렇게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사가 자기하고의 그동안의 14연대 안에 있던 뿌락지들을 모아가지고 야 이런 위에서 다시 말하면 김일성 장군께서 우리 남반부 해방을 위하여 이런 엄청난 명령이 떨어졌으니 여기서 우리가 터지면은 우리가 북진하면은 대전서 다시 내려오는 인민공화국 군대하고 만난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회유하고 있는 저거 장교들 싹 쏴 죽이고 우리가 폭동을 일으켜서 우리는 제주도 건너가지 말자. 이거요. 그러니까 거기 있던 사람들이 군인들이 옳소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너는 가서 무기고부터 점령해라. 그 무기고 어떤 무기고냐? 일본 사람들이 쓰던 부식총, 일본 사람들이 쓰던 무기가 확 진열되어 있었어요. 일본 기지니까. 이거를 이 사람들이 일시에 가서 무기고를 점령하면서 바로 21명의 연대장이야 14연대 중요한 간부 참 엄청난 말도 못하네 이거 눈물이 나는 얘기죠. 따당 다 쏴주겠어요. 그래 놓고 어떻게 됐느냐. 이 사람들이 집합 연맹장으로 집합 딱 다 사살해 놓고 집합
우리는 제주도 4.3 사건을 옹호하고 제주도 4.3 사건을 지지하지, 우리가 거기에 가가지고 무슨 소탕이냐? 이제는 우리는 여기서 그동안에 가르치고 익힌 해방전사들이 있다. 이 해방전사가 누구냐? 여수 여자고등학교 영어 선생이 있었는데 그 영어 선생이 학생들을 잘 가르쳐가지고 순천 여자고등학교하고 연결이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야들이, 아니 이 학생들이 애국 전사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바로 순천도 점령을 하고 순천 가가지고 자기 가르치던 교장 선생을 앞에 놓고 너는 미국 제국주의 앞제비 뿌려줘, 너는 반동분자, 거기서 총살하고 죽이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느냐, 여수 순천 반란. 그 여수 순천 반란사가 하면 무슨 생각이 드냐, 국민들이 무슨 자유당에 반발해가지고 미 군정에 반발해서 꼭 일어난 것처럼 비슷하게 어떻게 얼버무려가지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독문화통일연구원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알자면은 그거는 여수 순천 14연 불악지, 동산 불악지의 반란군들이 일으킨 반란이지 국민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기창수라는 상사의 명에 의해서, 기창수 이 사람의 명에 의해 가지고 여수가 갑자기 붉은 사회로 변하면서 참 말할 수 없는 경찰, 군인 가족, 공무원 가족, 우리 진영에 있던 사람들 무참히도 막 죽여버린 겁니다. 이게 바로 여수 순천 사건의 발단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편을 짜가지고 그 군인들, 빨치산 군인들이 합세해가지고 순천까지 점령해가지고 참 참혹한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 국방부 경비대와 미 군정청에서는 이 도리 없다, 이거 토벌 해야 되겠다 해서 바로 진압하고 제주도의 그 폭동 사건 김달삼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쭉 내려오던. 그런데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이걸 총체적으로 관장해가지고 움직이는 사람이 누구냐? 영천중앙교회, 영천중앙교회 목사였어요. 목사. 이 목사는 어떤 사람이야? 평양신학교를 졸업한, 다시 말하면 우리 통합측의 모교지요. 통합측 목사님의 대선배지요. 교토, 일본 동경에 있는 교토 신학을 나오면서 교토 신학교에 갔을 때 박헌영을 만난 거예요. 거기에서 붉은 물이 들어가가지고 이 하나님 말씀에는 건성으로 서가지고 설교하고 전체 다가 영천중앙교회 이 목사님이 전군을 장악을 해가지고 주동자가 돼서 명령하고 지시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느냐? 이 사람을 다 잡아가지고 이제 감옥에 유치하에 넣어놓고 이제 취조하고 다 끝났어. 이제 사형밖에 안 남아. 그러니까 어제도 검사라는 분이 영락교회 안수 집사님인데 한경직 목사님 밑에서 근데 그분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평양신학교를 나왔고 도쿄 신학대학을 나왔다. 내가 한번 찾아가야지. 그래서 어제도 검사가 안수 집사니까 가서 목사님, 참 목사님 한 번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있다가 내가 내일 모레 죽을 사람이 무슨 영광이요? 아닙니다. 목사님 아주 정확하게 말하죠. 이 사람 앞에서 오제도 검사가, 제가 오제도 검사 직접 들은 얘기, 오제도 검사가 그 사람 앞에서 정말로 약속하겠습니다 하고
큰 열을 올리고 봐라 가져오너라. 좋은 설렁탕에다가 그분이 원하는 대로 참 맛있는 걸 갖다 드리면서 목사님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있다가 그래 검사를 떠나서 집사님 저에게 부탁이 뭐예요? 제발 대한민국 건국을 위해서 군부락지에 박혀있는 비밀 명부를 정말로 저에게 좀 알려주십시오. 이래야 대한민국이 살 거 아닙니까? 목사님은 까닭에 우리가 고문하고 뒤튼다고 해서 목사님 말하겠습니까? 그러니 마지막으로 부탁하니까 제가 목사님 편안하게 모실 테니 일주일에 오겠습니다. 그리고 그 유치장에 있는 사람들, 그 관리하는 사람들 보고 이분은 별도의 편안하게 그 다음에 쓸 수 있는 책상, 연필, 종이 갖다 주고 한 일주일 동안 시간을 데려라. 그 저는 왔어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돌아간 다음에 생각해 보니까 야 내가 눈 감고 그냥 죽으면은 안 된다 이 말이야. 내가 쓰겠다. 다 썼어.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어제도 검사가 오니까 검사님 부탁합니다. 나는 집사님을 상대한 게 아니라 검사님을 상대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내 가장 소중한 명단을 지금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색출해서 검거하십시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도 검사님을 딱 가지고 그 당시에 날아가던 새도 김청룡은 다 떨어졌어. 공산당 때려잡는 데는 특무대장 김청룡 이상 없거든. 김청룡이는 어떤 사람이냐? 이 박사가 다 안 된다고 그랬어요. 별 달아주면 안 되고 김창룡 헌병 중사 출신인데 캠페 출신인데 이거 뭐 안 된다.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이 이 사람하고 상담을 해보니까 김창룡에다가 카카 이거요. 그게 소원이 뭐냐? 저는 죽어도 빨갱이만은 허용 안 됩니다. 빨갱이만은 척결이 되니까 너 어떻게 그래 나하고 똑같냐? 야, 그 네 원하는 게 뭐냐니까 뭐 얘기해라. 저 별을 달아야 되겠습니다. 저 국방부 장관으로 신성모라고 그래. 이 사람아, 이 사람이 지금까지 대령이 뭐요? 빨리빨리 별 달아줘. 하나, 빨리빨리 6개월 만에 소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전군이 뭐 이거는 김창룡이 하면 노는 거죠. 근데 김창룡을 불러가지고 명단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김창룡이 딱 읽어보니까 뭐? 야 이거는 뭐 이거는 김창룡이 보니까 이거는 상상 못하는 사람이 있다. 누가? 거기에 박정희, 소련이 거기에 이름이 딱 있는 거예요. 그럼 박정희는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아시죠? 박정희는 어떤 사람이냐? 박정희는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됩니다. 그 사람은 대구 사범학교를 가난에 찌들려가지고 사실은 결석이 너무 많았어. 왜? 돈 준비가 안 되니까 하숙비를 못 내니까. 그러니까 박정희는 한 클래스에 50명이라면은 항상 40번 아래에 있어. 등수가. 그 박정희는 그걸 보면은 여러 시대 일본 말로 자, 내가 너무 결석을 많이 하니까 어쩔 수 없다. 그러면서 공부한 박정희는 대구 사범학교 나와가지고 운명초등학교 교사로 초임을 받았는데 가서 보니까 이거 이 새끼들하고 얘기하자면 내가 이대로 엿서두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교련 중대장을 만나가지고 그 중대장에게 자기 사정 얘기를 했어. 제발 저를 추천 좀 해주십시오.
정말로 내가 만주에 가서 사관학교에 가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교관님한테 뜻을 바치겠습니다. 그래? 좋다. 그래서 이분이 추천서를 써주면서 이 사람은 만주에 가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는 가난과는 관계없거든. 먹여주고 입혀주니까 열심히 공부하는데 딱 1학기에 토업이야, 토업. 1학기에. 그러니까 일본 사관학교 학생들 반반인데 또 교관, 교장 깜짝 놀라는 거야. 그 도대체 이 사람이 일본이 어느 정도 일본이냐. 예를 들어서 평균 사관생도가 90점이라면 이 사람은 98점이다 이 말이야. 올리이다 이 말. 이런 건 있을 수가 없어. 그게 어떤 애인지 좀 부르자. 그래서 교장이 박정희 생도와 불러서 보니까 하하 딱 보니까 하도 어이가 없냐. 키는 조그만하지. 새카맣지. 그런데 이 속에서 어떻게 이런 글이 나오겠냐면 그래서 일반말로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군이와 찌메를 고도 고인이 타서로 그 식구나리 받으면 이가 아주 일본 사람 중에 일본 사람이다 이 말이야. 이런 한국인이 없다 이 말이야. 이 정신 상태가 황도 정신 그대로 빼닮은 거야. 이야, 너 사상 검증할 거 없어. 너 오늘부터 부대장해. 그러니 6개월 만에 그 사관학교에서 최고 대우받는 교관이라 할 수 있는 부대장이 된 거예요. 우리 여기 연구위원장님들, 제가 오늘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셔서 해방 이후에 혼란한 그 당시보다도 지금이 더 어렵다는 것을 직감하시고 통일은 내가 한다는 사명감을 가져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 이 말씀 드린다? 진리는 영원합니다. 진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진리는 우리에게 큰 선물로 보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찾으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선물로 갚아주시다는 사실 믿고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시대적으로 우리가 지금 말하는 것은 이루어주신다. 이 박정희가 그렇게 신임을 받아서 만주에서 4년간 1등으로 졸업을 했고 너무 공부를 잘하니까 야, 교대로 쓰기서는 안 되겠다. 본과로 데려가거라. 일본 사관학교 본과에 가서 다시 2년 동안 300명생대로 공부를 하는데 거기서 다 물리치고 3등을 했다는 것은 이거는 동양인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수제가 있다. 할렐루야. 이게 박정희 때문에. 그런데 없었느냐. 6.25 사변 나기 전에 박정희의 특징이 뭐냐. 공부 잘하니까 이 독보를 이 기도를 얼마나 잘 보는지 이 사람이 딱 작전기억을 세우면요 빨치산 그대로 잡는 거야. 요게 가서 매복해. 요 지점에 가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육군본부 정보 과장이었거든요. 소령으로. 그런데 육군본부에서 이 사람은 박정희 그 이분은 소위부터 출발한 게 중위부터 출발했어요. 중위, 대위. 대위 때 과장 노릇했거든요. 그런데 소령이 되면서도 정보과 과장이라. 그때 김종필 이런 사람들이 왔는 거예요. 마지막에 6.25 사변 전에 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김창룡이가 보니까 자, 박정희 참말로 대한민국의 장군 중에 장군이요 보배 중에 보배인데 이 빨갱이라니. 아니 그 빨갱이가 어떻게 그렇게 빨갱이 잡는데 지도를 가르쳐서 정보과에서 그렇게 잘 잡아내면서 아니 근데 이 남반부 군 지하 부사령관이라니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이야.
박정희 그거 걸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수 순천 반란 사건에 다시 말하면은 지창수하고 중앙교회 담임 목사 이 사람들이 아니었더라면은 군 뿌락지를 잡아낼 수가 없었죠. 그런데 그걸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군 간부 중에 20%가 다 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20%를 김창회가 색출을 다 하고 다 처형하고 다 죽이는 거예요. 그때 참 우리는 이걸 알아요. 그때 참 좋은 인물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나중에 그 명단까지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다 알 수 있는 책자를 드리겠습니다. 그게 근현대사입니다. 그런데 박정희를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안 되겠어. 그래서 정보국장이 누구냐? 백선엽이었다 이 말. 그러니까 김창룡에다가 그때는 이제 별되기 전입니다. 김창룡이가 백선엽 대장한테 가가지고 저기 대장한테 가서 국장님, 왜? 이거 큰일 났습니다. 아니 이 박정희가 여기 부사령관이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뭐야? 아니 박정희가 부사령관이란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님이 어떻게 그래도 빨리 잘 잡았어? 참 유명해. 그러나 이건 어쩔 수 없다. 뭐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알았어. 구속해야지. 딱 구속을 시킨 거예요. 박정희 그때는 이제 그 본부인하고 이제 이혼하고 그 좋은 이화여자 그 이름까지 제가 잘 알지만 그 뭐 얘기하면 이화여자 대학교 학생하고 참 재미있게 이제 용산 관서에서 이제 연애 생활하면서 재미있게 지내는데 갑자기 떡 걸려들으니까 한 박정희 알았죠. 내 운명은 여기서 끝났다. 그리고 자기 애인 보고도 가라 나는 이제는 다시 여기 못 올 것 같아. 계급장 뛰고 다 뛰고 특무대에 끌려간 거예요. 근데 가서 참 박정희 가만히 생각해보면 어이가 없죠. 이제는 뭐 죽은 몸이니까 살 길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백선엽 정보국장이 시켜가지고 박정희를 부르는 거예요. 국장실로. 근데 박정희하고 백선엽이하고는 어떤 관계냐? 선후배 관계면서도 이 박정희 대통령이 나이 많아가지고 갔죠. 저기 교사 생활 3년 하다 갔으니까. 그러니까 1년만 지나가도 그분은 육군 사관학교 못 들어가는 거예요. 27세가 되니까. 아주 마지막 올 들어서 합격을 해놓고 또 댕기게 된 거예요. 그런데 불러다가 그러니까 박정희는 백선엽 대장 아니 그 정보국장실에 부르니까 아하 마지막 나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부르는가 보다 갔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뭐라고 그랬냐? 박형, 백형 자기들끼리 이렇게 불렀어요. 박정희 대통령은 어떤 분인지 아세요? 그분의 숨은 에피소드를 얘기해 드릴게요. 그분이 같이 앉아서 연회석에서 같이 앉아서 술 먹고 놀다가 자기가 흥이 나면은 나 한번 놀아줄까? 이러면 옆에 사람한테 놀아달라고. 그럴 것 같으면은 옷을 딱 벗는 거야. 이 우아기를. 딱 벗어놓고는 저는 이 말 하면서 좀 서보니까 벗는 거예요. 벗어놓고는 뒤에다가 바가지를 떡 갖다가 뒤에다가 등걸이에다 붙이는 거예요. 그럼 곱사가 되죠. 이 곱사춤을 추고 일반 말로다가 노래를 부르면 아주 환장 안 나는 거야. 그렇게 잘 웃기고 그렇게 아저씨 노릇을 잘하고 그렇게 곱사춤을 잘 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사나이 중에 사나이죠. 활량 중 하나이죠. 왜냐 사람이 놀 땐 잘 놀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박정희 눈을 감고 따라가면서 야 백선엽이가 나한테 무슨 얘기를 할 것이냐 간 거예요. 그러니까 딱가 마주 앉았는데 박형 무조건 하고 담배를 한 갑 더 내놓으면서
박형 그동안에 담배도 못 피웠으니 시큰 피우시오.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거기 앉아 고맙소 백형 나 좀 시큰 피워야 되겠어.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거기에서 줄담배로다가 쉽게 말하자면 한 서너기를 피워제켰어. 이제 시큰 피워제기라고는 도대체 날 왜 오라 그랬어. 그리고 나 정보국장 백형한테 부탁 하나 있어요. 뭐요? 나 죽이는 건 좋다. 그래 제발 나 고문하지 말아라. 나 그거 부탁하겠다. 뭐 아사시피 뭐 패가지고 내가 나올 것도 없고 이렇게 단호한 사람이 협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 그러니까 백선엽 대령이 국장이 백형 아니 백형을 지금 그렇게 옹졸해. 나는 백형을 생각해서 부른 거야. 고문하려고 부른 게 아니야. 뭐 따지려고 부른 게 아니야. 딱 박형한테 부탁이 있다. 뭐냐. 아니 백형이 부사령관이라면은 군 불합치를 알 거 아니야. 그거 좀 다 밝혀. 그리고 대통령한테 얘기해서 사면해 줄게. 너무 아깝잖아. 당신 배운 게 너무 아깝잖아. 아니 우리나라에서 일본 육군 산업계에서 1등, 3등 이건 세계적인 인물 아니야. 이런 수재를 죽일 수가 없잖아. 그러니 순간 빨개도 될 수 있다. 그러니 당신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좀 명단 적어서 다시 말하면은 박형한테 우리가 문제 안 쓸게. 전향해. 그 전향이 뭐냐? 불어. 그러니까 박정희가 무릎을 탁 치면서 백형 고맙소. 나 그러지 않아도 그 생각 해봤어. 나 유치장 옆에다가 별도로 한 일주일 동안 내가 생각 좀 하게 처설 하나 만들어 주시오. 좋습니다. 손병대 보고 야 그 어른 별당 해서 책상 주고 다 줘. 아까 이재복이하고 똑같아. 영천중앙교회 이재복이를 어제도 검사가 하듯이 똑같이 그런 식으로 해서 줬어요.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쓰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 거기서 한 300명이 군 간부들이 싹 색출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2차 이재복이 1차 박정희 그 소령에 의해서 1차 싹 군에 있는 빨갱이들을 색출해서 다 처형했기 때문에 6.25 사변이 나도 걱정 없이 탄탄하게 방어할 수 있었다는 사실. 이것이 4.3 사건과 여수 순천 마산 사건과 박정희로 하여금 이름이 나오도록 이재복이가 분 거, 또 박정희는 다시 백선입을 통해서 부러지켜가지고 우리나라의 후진이 평정됐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오묘하신 뜻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앞으로 대한민국의 건국, 이 건국이 우리 대한민국은 건국이 될 수가 없어요. 80%가 앞집의 노동자여 뒷집의 농부여 모여라 우러러 사모하자. 오 김일성 만세, 오 조국이여 만세, 이렇게 외치던 때였어요. 그건 누가 그 앞에 가서 잡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하나님이 일찍이 말씀을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저기 가면 안 되는데 저기 가면 안 되는데 이러한 국민들이 깔려 있었고 인프라 구축되어 있고 군 내부에는 군목이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섭리하사 오늘날 이와 같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10대 강국 아니 앞으로 세계를 제패할 수 있는 이 자리에 통일연구위원장님으로 발탁해서 어떤 시험장보다 어떤 고시
고추장보다 엄격한 인격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굳건히 서서서 대한민국을 정말로 통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가 되어주시고 주역이 되어주시고 충분히 받들어드릴 때 항상 마음속으로 통일을 염려하시며 통일을 이룬다는 진정한 하나님이 나에게 준 사명이다.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다. 이거를 받들고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지혜를 주시고 나아갈 수 있는 명철을 주시고 나아갈 수 있는 이념과 사상을 주셔서 성경문에 의한 말씀에 의한 확실한 철학을 확실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보다 더 구체적으로 이보다 더 사실대로 제가 말씀드린 이보다 더 구체적으로 그것은 이미 1권, 2권, 3권, 4권 그 현대 사이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거를 제가 지금 이 책을 가지고 또 다른 책, 다른 문헌 이걸 전부 종합을 해서 우리 기독문화 통일에 필요한 대한민국의 건국사, 대한민국의 건국을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 통일관 이거를 오늘 원고가 다 끝나가지고 우리 김하인 목사님이 출판고자 지금 아까 가져갔어요. 바로 그 뒤에는 연구위원장님들이 다 명록에 올라서 그야말로 대한민국을 빛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신다는 거. 그리고 오늘 이렇게